네, EBS 스스로 배움터 학습 큐레이터 과정. 오늘은 그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제공받을 태블릿 PC 사용 방법, 이 UI 사용 방법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학생 유형 분석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UI 사용법입니다. 태블릿 PC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고 어떻게 이 여러 가지 목차를 우리 아이들이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하니까요.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맨 처음 EBS 스스로 배움터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는 거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자, 초기 화면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EBS 스스로 배움터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의 이름이나 뭐 학년이나 학교나 뭐 담당 선생님들의 성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이제 첫 화면에서 오늘의 강의로 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강의를 듣는데 오늘 강의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밑에 부분 보시면은 학습 현황, 성취율. 오늘 제시된 이 강의를 다 듣게 되면 성취율이 10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총 학습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평균 퀴즈 점수입니다. 각 과목당 수업 시간에 퀴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점수화가 되어서 초기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모든 것을 다 끝낸 다음에는 꼭 바로 이 밑에 부분 학습 종료 버튼을 눌러서 아이들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 단위로 이러이러한 강의가 나옵니다.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월 단위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지 이 스케줄표를 쭉 해서 점검을 하실 수 있는 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안내해 드리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목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EBS 전체 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전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카테고리화 되어서 나왔습니다. 뭐 EBS 프리미엄 어학이라든지 EBS 아이 수능 내신 EBS 초등, 뭐 EBS 중학, TV 등등등이 나와 있죠.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양한 강좌를 한눈에 이제 여러분들이 쫙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어학, 일반 영어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강좌에 있어서도 이제 스텝 1을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러면 한 강좌에 대해서 강의가 또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총 20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순서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강의를 클릭해서 들으면 동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목차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강의를 들을 때 바로 이 밑에 부분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학습 노트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학습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 노트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셔서 아이들에게 이제 제안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플러스를 클릭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면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적을 수 있게끔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이것 역시 다 하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줘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미지를 좀 첨부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카메라로 직접 촬영을 해도 되고 혹은 뭐 갤러리에서 가져오는 것도 되고 우리 휴대폰 사용할 때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 태블릿 PC 사용법은 더 쉽게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 학습 노트뿐만이 아니라 학습 통계 부분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어떻게 출석을 했는지 출결석을 체크하는 부분 이거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얼마나 집중도 있게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진단평가는 맨 처음 스스로 배움터에 왔을 때 이 아이들의 레벨 테스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그때 뭐 수학 수준, 영어 수준, 사회 수준, 과학 수준, 뭐 우수하다, 보통이다, 노력을 요한다, 그래프상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이제 이게 나와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학습 성향과 더해서 우리 아이들의 강의 계획표를 짜시게 되셨잖아요.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중간중간 뭐 학력 평가를 보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이제 과목별 성적 변화를 추이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국어 성적이 맨 처음에 조금 힘들어했다가 다시 올랐고, 뭐 수학 성적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뭐 사회, 과학 색깔별로 해서 그래프 추이를 보면서 뭐 학부모님과의 상담 시간이라든지 혹은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직접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가이드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과목별 성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치가 이 정도인데 A라는 학생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아이가 화이팅을 해야겠군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것들 학습 통계란에서 그래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눈으로 보기 쉽고요. 이런 여러 가지 통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 상담을 하거나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 수강 배치를 재배치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개인별로 성취율이라든지 어느 정도 과목, 어떤 과목을 비중 있게 수강을 했는지 혹은 퀴즈 평점이 어느 정도인지도 이게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냥 점수만 탁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다양한 것을 다 분석해서 자료화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눈에 보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나의 학습 현황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걸 출석을 했구나. 아, 강의를 다 받았구나. 뭐 퀴즈 점수는 몇 점을 맞았구나. 이런 것들 다 이제 볼 수 있게끔 아이들이 내가 이제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이거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집중하면서 스스로 배움터에서 응용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 U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태블릿 PC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셨고요. 자, 다음은 우리 아이들 강의 계획표를 짠다든지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의 유형을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EDT 유형도 있었고요. 또 EBS가 제공하는 분석 도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유형을 이제 우리가 분류를 했지요. 또 다른 것으로 이제 보다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또 아이를 지도할 때 어떠한 것으로 내가 지도를 해야지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지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유형은 실체적인 순서 유형입니다. 자, 이 학생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타입입니다. 목차에 의해서 정확한 학습 순서에 따라서 공부하는 타입이고요. 본인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정말 집중력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타입이 되겠죠. 실증적이고 분석적으로 학습하는 타입인데 준비되어 있는 학습 계획에 따라 학습하는 것을 즐기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에 굉장히 집중도 있게 나의 목표가 이것이다 그러면 달려나가는 학생의 유형이 바로 실체적인 순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생의 유형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인 접근, 감정적인 접근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분명한 계획이라든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규율, 룰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를 하셔야지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줍니다.
감성적으로 이제 이걸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짰으니까 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줘야 하는 것이고 자,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이 강의가 필요한 것이니까 자, 이걸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한 계획, 명확한 규율에 따라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 따라올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업무죠. 학습 큐레이팅으로서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우리가 학업 성취도에 따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수학 점수가 조금 떨어졌는데 그럼 수준을 조금 어떻게 낮춰볼까? 영어 점수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조금 높여볼까? 이런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 비중보다는 맨 처음 세웠던 목표라든지 계획에 맞추어서 밀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맨 처음 강의 계획표를 짤 때 최초 목표라든지 계획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세워야지만 이 아이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스스로 배움터에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학습 스케줄을 구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스케줄 변동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내가 목표를 맨 처음에 여기 A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뭐 이런 강의 저런 강의를 듣기를 했는데 중간에 변동에 이 친구들은 굉장히 버거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따른 것임을 강조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스케줄을 변동을 하셔야 하는 사항이 중간중간 나올 수 있을 때는 자, 이게 임의적으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럴 때는 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맨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라는 것으로 제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실체적인 순서 유형을 첫 번째 보셨고요. 두 번째는 추상적인 순서 유형입니다. 이 친구들의 같은 경우에는 목차에 따른 학습 순서를 지키는 것, 실체적인 순서 유형에서도 보셨죠.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은 그리 많지 않은 타입입니다. 차분하게 혼자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타입이고요. 지적인 능력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큰 타입입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고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증거보다는 이게 조금 틀리죠. 실체적인 순서 유형에 비해서는 약간 틀린 게 이런 부분인데 논리적인 증명을 세워서 학습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스스로 학습 계획을 구성해서 그에 따르는 것을 즐기는 타입인데 이런 학생 유형을 여러분들이 맞이했을 때는 선생님 자체도 굉장히 논리적이셔야 합니다. 논리적인 맹점을 보이시면 학생이 따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시면서 아이들을 지도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지도 방법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추상적인 순서 유형은 자신의 지적 능력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훈육을 하시기보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내세우면서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논리적인 증명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입장에서 논리적인 허점이 없는지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신 후에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설득을 같이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 조금 긴장하시면서 아이를 지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 큐레이팅으로서 추상적인 순서 유형의 아이들을 대할 때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죠. 지적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부족한 과목 위주로 이제 강의 스케줄을 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 외에도 좀 자신감이 넘칠 수 있게끔 우수 과목도 같이 접목해서 아이들 사기를 높일 수 있게끔 강의 계획표 스케줄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규칙은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가 맞춤 교육에 대한 모토가 굉장히 강한 것이 스스로 배움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성적도 그냥 성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진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봐주시는 것이 스스로 배움터의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것이 아이들을 지도 편달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학생 스스로가 스케줄을 작성할 수 있게끔 추상적인 순서 유형의 아이들에게는 안내를 해줘야 하고요. 큐레이터 분들이
무조건 다 검수 과정이 다 들어가야 하죠. 이럴 때도 이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제시를 해서 설득을 하시는 것이 아이들이 이해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줄 변동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이 추상적인 순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유형은 스케줄 변동에 대한 타당성,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네가 가려고 하는 과가 이러이러한 과인데 통계적으로 뭐 수학 점수는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 근데 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계획표에 없었던 부분이지만 조금 더 보충을 해야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 안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뭐 통계 자료가 됐던 어떤 근거가 됐던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어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수긍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이 추상적인 순서 유형이라는 것. 선생님들도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하는 유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고요. 세 번째는 실체적인 임의 유형입니다. 이 학생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즐기는 타입입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타입이고요. 관심을 두는 학습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깊게 파고드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해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리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봐주셔야 할 것은 감정 기복에 의해서 학습의 집중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해 주시는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시된 계획과 규율은 따르지만 본인 임의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타입이 실체적인 임의 유형의 학생 유형이 되겠고요. 이런 학생을 지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감정 케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감정 기복이 있다 보니까 이 유형의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학습 동기를 사이사이 계속해서 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뭐 좋을 때는 굉장히 높은 것을 이제 아이들이 뭐 하다가도 기분이 나빠지면은 뭔가 좀 감정이 좀 굉장히 다운됐을 때는 만사 귀찮아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옆에서 화이팅 해주는 업무도 학습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본인의 관심이죠. 본인의 관심이 있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뭐 앞서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그거는 깊숙이 파고듭니다. 스스로. 뭐 논리적으로 훈육한다기보다는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굉장히 주화하는 학생의 유형이 실체적인 임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학생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강좌를 듣는다고 하다가 기분이 조금 떨어졌을 때는 너무 쉬운 수준 이하의 강좌를 듣는다고 하다거나 이런 기복도 같이 심해지다 보니까 준비된 학습 계획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상황에 맞는 임의적인 대응을 해 주시는 것. 중간중간 단기 목표를 가지고 학습 스케줄을 구성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자주 스케줄을 재배치해 주시는 것이 실제적인 임의 유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중간중간 화이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공부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추상적인 임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변화에 민감하고 적응력이 빠른 타입입니다.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더라도 상상력이 뛰어난 타입이고요. 배운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본인의 해석을 붙이는 타입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경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거부감을 가지는 친구들, 쉽게 다른 것에 방해를 받는 굉장히 감성적인 친구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을 학습하실 때는 본인 상상력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상상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이가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문도 닫고 학습에 대한 의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생님도 너의 편이란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편이라고 인식을 하고 신뢰를 이 선생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선생님이야 라는 신뢰를 쌓다 보면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선생님이 훈육하는 대로 잘 따라갈 수가 있죠. 자, 학습 큐레이팅 할 때 지침은 취약 과목 위주로 우리 아이들의 수강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수 과목보다는 취약 과목 위주로 배치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학생이 원하는 과목으로 수강을 배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제 이 원하는 과목으로 수강한 내용을 보신 다음에 다음 스케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스케줄에 대화를 통해서 스케줄을 재구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상적인 임의 유형은 감성적인 친구들, 굉장히 공감이라든지 내 편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지지를 해주었을 때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훈육을 했든지 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시를 해줄 때 그걸 흡수하는 이 퍼센티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순서 유형 아이들은 논리적인 아이들이고요. 임의 유형 아이들은 좀 감성적인 유형들, 좀 감정적으로 공감을 이끄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추상적 임의 유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스케줄을 구성해서 아이들의 목표의식이라든지 흥미를 유발해서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학습 유형을 나누어서 이 학생의 유형일 때는 어떻게 지도를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EBS 스스로 배움터 저희가 총 10강의 강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학습 큐레이터가 되는 길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 EBS 스스로 배움터가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알아보았죠. 그리고 학습 큐레이터는 어떤 직무를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학생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강의 스케줄표를 어떻게 짜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듣는 강좌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참 해야 할 것이 많은 일이 바로 학습 큐레이팅의 직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큰 대의를 생각하고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EBS가 함께하는 스스로 배움터는 공교육을 튼실히 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뭐 지역 격차라든지 소득 수준에 따른 여러 가지 배움에 있어서의 차별을 줄인다라는 큰 대의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